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드넓게 펼쳐진 옥토를 자랑하는 이곳은 1100년의 역사와 향기가 가득한 충과 효의 고장, 충남 예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지내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예산의 자연과 함께 여유롭고 한적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천천히 저만 따라오세요. 공해 없는 자연 속 전통 문화와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곳. 일상 속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예산군 대흥면의 대흥 슬로시티를 찾았습니다. 한적하고 고요한 분위기와 전래동화를 연상시키는 정겨운 벽화들이 마을 입구부터 이어지며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옷장을 열어 옷을 고르며 설레는 마음. 여기 지도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대흥 실로시티를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서 천천히 걷는 그런 그 슬로시티는 그 달팽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1코스, 2코스, 3코스를 걸으면서 그 시간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흥 슬로시티에서 시작되는 느린 꼬부랑길은 봉수산 일대 산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제1코스와 2코스, 그리고 교촌리 일대 농촌 이야기를 들려주는 3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흥 슬로시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새소리 또 바람소리도 들리고 한적하고 또 천천히 걸어보기 좋은 길이네요. 네, 지금 이 길이 바로 슬로시티 걷기 길의 1코스 옛이야기 길이에요. 지금 여기 벽화를 보시면 그런 느낌이 이어지지 않나요? 입구부터 이렇게 재미난 벽화들이 반겨주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옛 이야기길을 따라 걷다 보면 조선시대 관아로 사용됐던 대흥 동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고즈넉한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대흥면에 있으니까 대흥 동헌인 건 알겠는데 동헌은 무슨 뜻이에요? 네, 동헌은 우리가 사또가 부임을 하면 식솔들이 같이 오잖아요. 가족이 머무는 곳에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꼭 동쪽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역대 군수들, 그러니까 현감들이 머무는 장소를 업무를 보는 곳을 동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에도 대흥 동헌은 기본 구조가 잘 남아 있는데요. 보존 가치가 있는 조선 초기 관아 건축물로 대흥 지역의 역사를 증명하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 크기가 다른데요? 지금 이쪽에 이렇게 큰 부분, 큰 문은 여름의 공간이에요. 여름에는 이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또 통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금의 그 난방, 그러니까 온돌 문화죠. 그래서 이 문이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문이 크면 어떨 것 같아요? 뜨거운 공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문의 또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공간에서 사또가 업무를 보고 여름에는 이쪽에 대청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 거죠. 태종 7년에 창건된 대흥 동헌은 1914년 대흥 면사무소로 개조해 사용했는데요. 1979년 해체해 복원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어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아이고, 여기 이 장독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좀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 당시의 그 산림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자연의 조화가 또 잘 어울리지만 저 뒤에 있는 봉수산 보이시죠? 백제 시대의 마지막에 북까지 부흥운동을 한 곳이 여기 저 위에 있는 임전성이거든요.
현재는 슬로시티 마을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지금 현재도 볼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조선시대, 또 저쪽에는 백제시대. 그렇죠. 그럼 더 그리고- 먼 역사 속으로 걸어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천천히 한번 걸어볼까요? 그러죠. 네.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에 걸쳐 위치한 봉수산은 산세가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산도 높지 않고 코스도 단순해 나들이 겸 등산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요즘에 딱 산 타기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그렇죠. 여름에는 좀 더웠지만 가을이 되면 그 단풍도 들고 또 많은 또 그 풍광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봉수산은 해발 484m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등산하기도 좋고 또 걷기에 더 편안한 그런 길이 바로 여기 봉수산입니다. 등산로를 따라 얼마간 오르다 보면 봉수산 중턱에서 성곽을 볼 수 있는데요. 백제의 요충지였던 임존성입니다. 예산 10경 중 제4경으로 꼽히는 임존성은 봉수산 정상과 그 동쪽으로 900m 정도 떨어진 봉우리를 에워싼 산성입니다. 아니, 이 성곽 길이가 꽤 길어서 어디에서 또 보냐에 따라 그 광경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성곽의 길이가 2.4km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다 만끽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또 동쪽에서는 그 내당저수의 풍경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그 마을의 풍경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보는 그 각도에 따라서 그 보는 모습이 달라져 보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에 쌓은 임존성은 서천의 건지산성과 함께 백제 부흥군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백제 시대에 축조된 산성 중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벽 일부와 성문, 건물터 등이 남아있지만 예산을 한눈에 내려다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더라고요. 이야, 더 높게, 더 넓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앞에 바라보이는 저 산들 보이죠? 와, 구름에 휩싸여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가을엔 안개가 자주 발생해 아름다운 운물을 만나는 행운도 맞을 수 있다네요. 아, 이렇게 높은 산에 이렇게 단단하게 이 성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당시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백제 위민들이 여기에서 그 마지막까지 그 신라와 그 당나라 연합군을 물리쳤던 것이 바로 이 임전성이에요. 백제를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남아있는 봉수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역사 여행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아, 여기는 내려오는 길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봐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또 그 백제의 그 유민들이 이 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또 땀을 흘렸는지를 느끼면서 느림의 미학으로 이 성곽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이 가을을 또한 그 즐기는 또 하나의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거닐며 옛 농촌의 정취와 예산이 품은 자연과 역사의 숨결을 느껴본 하루였는데요. 바쁜 일상 속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